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요. 1차 방정식 있어요. ax 플러스 b는 0. 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식만 보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저기는 저 a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도 생각해야 돼? 그럼 저 b도 0인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때 이 식의 형태는 뭐가 되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인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라면 그때 x의 값이 몇 개 있습니까? 하면 x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해로. 그래서 얘는 모든 수가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라 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너한테 누군가가 너기 1차식처럼 보이는 어떤 형태의 식이 있는데 해가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x 앞에 곱해져 있는 건 0이어야 하겠구나. 그래 어떤 수가 들어가든 지금 x랑 곱해지는 이 부분은 0이 되는 상태인데 그 뒤에 더해지는 게 만약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저 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거야. 왜? 0 곱하기 x에다가 0이 아닌 어떤 수를 더했는데 0이 되게 하는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럴 때 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1번과 2번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상황은 뭡니까? 그럼 a가 0인 상황이었으니까 a가 0이 아닌 나머지 상황은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 해를 구할 때는 너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가요? 등식의 성질이 뭔데요?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 빼든 해서 그럼 마이너스 p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서 0만 아니면 돼. 나눌 때 0만 아니면 된다. 얘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a로 나눴어. 그렇게 해서 x만 남겨두는 건 거야. 그리고 저 자리에 이 네모 자리에 봐봐. 이거 이 쌤이 미지수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까? 얘는 빈자리고 이 자리에 어떤 숫자든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써놓은 거야. 등식을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여기는 b였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어. 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은 등호가 성립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누구든 우변과 같은 숫자를 말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야 얘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쌤이 앞으로 계속 강조할 거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밖에 없는 셈이다. 1차 방정식밖에 없는 셈이다.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몇 차 방정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2차 방정식으로 그럼 넘어오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의 bx 플러스의 c는 0. 이거 사소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뭐가 사소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이 창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돼. 이런 표현은 그냥 뭐 애교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 표현은 해야 하는 표현이라는 건 거야. 그 다음 A와 B와 C는 미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기 미지수 자리 X 자리에 들어가서 등호가 참이되게 하는 모든 수를 다 찾으라는 겁니다. 해를 구하라는 거고요. 전부 다 있는 대로. 그럼 2차 방정식한테는 해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 건데 첫 번째 방식 인수분해해서 푼다. 그럼 인수분해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여기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0이 되게 만든 다음에 이거 뭔데요? 이거 1차식. 뒤에 있는 이 b 뭔데요? 이것도 1차식. 어떤 두 개의 1차식을 곱해서 여기는 2차식이 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풀 건데요? 앞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고 또는 뒤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찾는 건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을 때 x의 값을 구했더니 이놈의 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이놈의 해가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입니다 라고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요. 인수분해 한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방식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저기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2차식인 x제곱이 2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넌 x의 값이 얼마라고 대답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대답할 거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왜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는 발견할 수 없어서 기호로 쓴 겁니다. 의미를 담아서 그냥 의미를 담은 기호로 그냥 쓴 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쓴 겁니까? 제곱하면 2가 되는 어떤 수요라고 그냥 기호로 쓴 건 거야. 그냥.
그러면 제곱하면 0이 되는 수는요? 그럼 0이니까 그냥 0이라고 썼겠지.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복소수 파트에서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이거는 뭐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마치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표현해야 되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호를 이용해서 쓰기로 했고 여기서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따로 기호 i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허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와 마찬가지로 네가 만약에 어떤 1차식을 제곱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제곱되기 전의 형태인 1차식을 이렇게 항상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x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는 2차식을 x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맞춰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눌 거고 양변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던 이 식을 양변을 뭘로 나눕니다? a로 나눕니다. x제곱 a분의 bx a분의 c는 0. 우리의 목적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a로 나눈 이유도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어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는 데 편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러면 1차항의 개수 a분의 b 맞지? 이거 같은 어떤 두 개의 값이 더해져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2배 되어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2배 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였을까? 2로 나눠보면 되고 그럼 2로 나눈다는 건 분모 자리에 분모의 2를 곱하는 거죠. 그럼 2a분의 b 형태였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떤 식을 완전 제곱한 꼴이라면 x는 그냥 x였을 거고 그 다음 이 뒤쪽에 들어갈 놈은 제곱하기 전의 수 누구였겠냐 하면 이놈을 2로 나눈 거 2a분의 b가 제곱되어 있는 형태였겠지 하면서 바로 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3이 아니거든요. 이제 바로 쓸 거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좌변에 없었는데 우리가 좌변에 딱 쓴 건 거니까 우변에다가 바로 2a분의 b의 제곱한 값이 4a 제곱분의 b제곱인데 바로 쓴 건 거고요. 여기 있었던 a분의 c라고 하는 값은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a분의 c고 4a로 통분하면 4a 제곱으로 통분하면 4a 제곱분의 4ac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4ac라고 단번에 적을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를 바로 한 번에 딱 완성해서 적는 건 거야. 자 그럼 요 형태가 이제 1차식을 제곱한 게 얼마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제곱한 게 얼마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단계라는 건 거야. 요 단계에서 우리는 제곱하기 전을 식으로 쓸 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거죠. 여기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제곱하기 전에 이 1차식은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요거 근호 씌우면 4는 2로 나오고 a제곱은 원래 0보다 크면 a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마이너스 a라고 나오더라도 플러스인 것도 할 거고 마이너스인 것도 할 거니까 어차피 부호 둘 다 써야 돼.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2a라고 쓴 겁니다. a 없이 0보다 크든 작든 하나는 플러스 된 게 나올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된 게 나올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고요.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어떤 제곱수면 밖으로 간단히 나올 거지만 제곱수가 아니면 못 나올 거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알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숫자가 있는 건 거라 b제곱 빼기 4ac는 그대로 써놓은 건가요? 여기다가 곱하기가 아닌 이상 밖으로 빼낼 수 없죠. 그냥 쉽게 우리가 찾던 건 x니까 이제 x를 완성 지은 겁니다. 얘를 뺄 거니까 분수꼴이라서 분모를 봤더니 둘 다 2a야. 그래서 2a는 한 번만 쓴 건 거고 분자끼리 더하기 빼기 한 겁니다.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의 4ac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얘의 근이 뭡니까 할 때 인수분해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 거지만 첫 번째 인수분해해서 풀 거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장 이 식을 외워놨다가 이 값을 바로 쓰겠죠. 이걸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썼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는 거 귀찮으니까 외워놨다가 쓰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너한테 이제 얘가 그 다음 절차로 이제 물어보는 건가요? 자 그럼 이놈의 근이 만약 어떻게 나왔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하나는 더하기 된 거 하나는 빼기 된 거 그러면 근이 두 개 이렇게 생길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2a분의 루트의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생긴 게 나오는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 한 놈의 2a분의 루트의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때 이 중에 어느 한 근을 알파라고 하고 이때 나머지 한 근을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걸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뭐라고 부를 거니까 두근 알파와 베타 이렇게 만약에 불렀다면 알파와 베타를 합한 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합한 건 이거 두 개 더하는 건가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부호니까 더해질 거고 얘는 다른 부호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그걸 바로 써보면 얼마가 될 거야? 마이너스의 2a분의 b 더한 거 2b가 될 거라,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외우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 바뀐 거에 a분의 b, a는 최고차항의 개수, b는 1차항의 개수니까 위치상으로 두근의 합은 두근을 합한 걸 구하라고 하면 근을 열심히 구한 다음에 써놓고 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근 구하기 전에 넌 이미 알 수 있어.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이렇게 바로 찾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근과 이건 개수로 바로 찾아낸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얘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아요. 이렇게. 그럼 두근을 곱한 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알파, 베타 곱한 걸 물어보면 얘와 얘 두 개를 곱하게 되는데, 곱하면 얘랑 얘 곱한 거, 얘랑 얘 곱한 거, 엇갈려 곱한 거는 부호 하나만 다른 거니까 사라지겠죠. 당연히 숫자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면 하나는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주로 부르면서 뭐 같은 종류끼리 곱한 결과만 여기 쓰는 건가요? 자, 요거 두 개 곱했더니 2a 곱한 거 4a 제곱분의 4a 제곱분의 얘는 뭐가 되고 bb 곱한 거 b 제곱이 되고 얘는 4a 제곱분의 부호는 한 개는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근호가 있고 근호가 있는 걸 곱했더니 근호 안쪽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니까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b제곱 뺀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4ac만 남았어요. 이걸 이제 약분한 다음에 4는 약분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건 거지. 그럼 두근의 곱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앞으로 두근을 구해가지고 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요 함수 바로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a분의 c요. 합은요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한 거에 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요. 마이너스 a분의 b 한 거, 곱은요 a분의 c 하는 거 이렇게 바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구할 수도 있는데 차를 구하면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입니까 하면 알파가 큰 건지 베타가 큰 건지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알파가 크면 이거는 양수가 되는 거고 베타가 크면 음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방금 전에 차라고 표현했잖아.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건 거야. 차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절대값을 딱 취해가지고 표현하면 이게 차라는 표현이 되는 건 거야. 그냥. 그럼 차는요 여기서는 명백하게 근호가 있는 놈이 더해져 있는 게 큰 수인 건 거야. 빼져 있는 게 작은 수인 거고. 그죠?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은 거니까 얘한테서 얘를 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같은 게 사라지고 부호가 달랐던 건 더해지겠죠? 더해지면 2a분의 얘가 2 곱하기 얘가 될 거니까 2 약분되면서 얼마가 될 거야? 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의 4a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요게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언제 음수가 돼요? 얘는 양수인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어. a 값이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럼 말이 안 맞잖아. 우리가 아까 차를 구한다고 막 열심히 떠들었고 차는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서 이걸 막 뺐는데, 그래서 a 값이 양수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이 넣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거 강제로 바꾼 겁니까? 아, 강제로 바꾼 게 아니라 a 값이 양수면 그대로 써야지 차를 구한 셈이고 a 값이 음수면 반대로 부호를 바꿔서 써야지 얘한테서 얘를 뺏어 써야지 이게 양수가 되는 건 거거든. 자기가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는 건 거죠. 굳이 우리가 차까지 외우진 않지만 차를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차를 구하라고 하면 알파 빼기 베타 구하라고요. 차니까 이거 절대값 한 거 구하라고요. 그럼 요걸 안 구하고 이거를 제곱한 걸 구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 제곱하면 열심히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제곱하지 않더라도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 절대값을 취해 그 다음에 제곱하지 않더라도 이거나 알파 빼기 베타를 그냥 제곱하는 거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생각해봐. 1 빼기 3 마이너스 2요. 절대값이 해봐 2요. 2를 제곱해봐 4요. 이렇게 하는 거나 1 빼기 3 해봐 마이너스 2요. 제곱해봐 4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나 똑같다는 건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건데요 하면 야 너 알파 빼기 베타에 제곱한 거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알파 베타 알면 쟤 가지고 쓰지. 어떻게 써?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제곱한 거에다가 얼마 뺀 거랑 같아요? 4알파 베타 빼면 얘가 되죠. 이렇게 바로 쓸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쌤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구하는 중이라면서요. 차. 그럼 이제 그놈만 씌우면 되잖아. 차니까 양수니까 여기에 루트 씌워가지고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의 4알파 베타 이렇게 할 거니까. 아무튼 우리는 여기까지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반복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 요 식이 있는데 요놈의 근이 누굽니까? 했더니 근이 어떤 부분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제 생각하는 건가요?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ab 하나는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인 거고 나머지 하나는요 마이너스 2a분의 b에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된다는 건 거야. 근데 이때 우리는 이 직전 단원에서 복소수를 지금 하고 넘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근호 안에 있는 것들이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라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이 b제곱 빼기 4ac라고 하는 요놈이 0보다 크면 그냥 근호 있는 거니까 무리수겠네? 이렇게 할 건데 무리수 또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죠. 근호 밖으로 나가면. 근데 저희가 0이 되던가 0보다 작아지면 0보다 작아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야. 그죠? 왜 곤란한 건 거야?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쟤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야. b제곱 빼기 저 4ac라고 하는 저 부분이 만약에 뭐보다 커지면 0보다 커지면 이거는 그냥 양수인 건 거야. 그러면 하나는 얘 더하기 어떤 양수, 하나는 얘 빼기 어떤 숫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한테 어떤 숫자가 더해진 거랑 마이너스 2a분의 b한테 어떤 숫자가 빼진 거는 분명히 서로 다른 숫자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저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맞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인 근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의 4ac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건가요? 그럼 당연하게도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0과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0은 서로 같은 값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 우리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지금까지 중근이라고 표현해 왔어요. 중근을 중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정보의 혼선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놈의 해가 2래.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아, 거기 있는 그 식은 x 빼기 2를 곱하기로 가지고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x는 이 중근을 해로 갔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x 빼기 2라고 하는 1차식이 두 개나 곱해져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해 준 건 거야. 그럼 우리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머지 하나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근인 건 반드시 중근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 이 말인 건가요? 알겠죠? 그래서 중근인데도 불구하고 중근이라고 안 쓰면 너 틀린 거야, 감정당하는 거야 이런 이유도 그래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근일 때에는 반드시 중근이라고 뒤에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 근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의 4ac라고 하는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중3 때까지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고 끝냈는데 우리는 복소수까지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허수인 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만약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걸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를 모두 구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 없는데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허근까지를 다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의 뭐 1은 0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어. 이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실제로 판별식을 알아보면 우리가 판별식 D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디스크리미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 D 이렇게 쓰는데 판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그냥 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판별은 어떻게 하는데요? 했더니 여기 있는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했더니 1 빼기 4라 가지고 그게 0보다 작으면 네가 구했던 근 안에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마이너스 3이 여기 안에 있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거 실수겠냐 허수겠냐? 허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아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이놈의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 근을 직접 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했더니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써놓는 게 아니라 3i라고 쓰는 게 공식적인 표현인 건가요? 근호 안에다가는 음수를 써놓고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겠죠? 마치 그건 약분 안 하고 어떤 숫자를 쓴 거랑 똑같은 취급을 하는 건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뭔가 그 다음 단계를 안 한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실근인지 아닌지만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근을 다 구할 필요는 없겠죠? 이 단계에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판별식이라 부를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을 갖는데요. 실근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하면 서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얘기한 적이 없죠? 그럼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다른 거 말하는 거야? 모르죠? 그럴 땐 뭐라고 해야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드시 어디를 떠올리냐면 근의 공식 중에서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걸 내가 지금 식으로 쓰고 있는 중인 건 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지면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빼지니까 서로 다른 놈이 생기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더하기 빵 빼기 빵 서로 같은 놈이 두 개 생기는 거지. 얘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근호 안에 음수인 게 생기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생기는 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 중에도 ax의 제곱 플러스의 2b 다시 x 더하기 c는 0 이거 뭘 강조해서 한 표현? 1차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이렇게 강조한 표현인 건가요? 1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뭐라면 짝수라면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근의 공식 이용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의 2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가운데 걸 제곱한 거 4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c 이렇게 되어서 여기 4의 배수는 4가 밖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의 b-의 제곱 빼기 ac 이걸 2a로 나눈 거 그럼 전부 다 2의 배수니까 2로 약분했더니 a분의 마이너스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이걸 그리고 우리는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근의 공식을 써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항상 이런 형태가 돼요 라고 해서 짝수 공식이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수가 어디 말하는 겁니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했을 때 약분하고 나타내면 이런 식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건 거지. 그죠? 라이트 센 2차 방정식 맨 뒷페이지 비어있는 데다가 표현해 봅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이용한 요 해 두 개 찾은 거나 여기에서 해 두 개 찾은 거나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죠. 방금 얘기했잖아.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게 짝수인 경우에는 요 윗자리도 2의 배수들이 생기는데 약분하고 나면 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다음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요 단계가 되는 건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같은 두 실근입니까? 이런 판단은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 하겠어? 근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런 판단을 역시 마찬가지로 근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럼 봐봐, 여기 안에 있던 이 식을 우리가 판별식 D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판별식 D입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건 거잖아요, 그죠? 요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우리가 쓴 건가요? 4 곱하기 B-의 제곱 빼기 AC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데 나는 나중에 얘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얘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얘만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얘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B-의 제곱 빼기 A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거 4로 나눠야 되는 건데요. 해서 짝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거 4분의 D는 이렇게 그냥 쓰는 건 거야. 원래 판별식보다 실제로 4배 작은 건 거라 4분의 D 이렇게 표현하는 건 거야, 그냥. 다음번에 야, 짝수 공식에서 판별식 뭐야? B-의 제곱 빼기 NC지. 그래서 내가 판별식이니까 자 4분의 D는 하면 저 4분의 D가 뭐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판별식보다 4배 작은 값을 내가 쓰면서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4분의 D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냥.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데요? 똑같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똑같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얘는 딱 보자마자 근데 1창의 개수가 뭡니까? 짝수죠? 그럼 내가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짝수 공식의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는데, 그거 뭔데요? 이걸 2로 나눈 거 얼마야? B-가 누구 말하는 거야? 이걸 2로 나눈다. 그죠? 2로 나눈 거 얼마인데? 2요. 2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하면서 얘가 0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2번은요. 얘 짝수죠? 그래서 얘 짝수 공식에 내가 판별식 이용할게 이렇게 쓴 건 거고, 그럼 얘를 2로 나눈 거 얼마인데? 마이너스 1 가지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C 한 거 1 했더니 얘 0. 그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죠. 그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세 번째, 얘는 홀수인데요. 홀수일 때는 우리가 그냥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짝수일 때도 홀수일 때도 그냥 판별식 써도 되지만, 짝수일 때 그냥 판별식 쓰면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줄여 놓고 하는 거라고. 얘는 그러면 B제곱 빼기 4 곱하기 앞에 거지 했더니 4, 5, 20 한 거예요. 0보다 작네요.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죠. 이게 판별식은 짝수네.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가 2로 나눈 거 B-의 제곱 빼기 AC 바로 할 건데, 그럼 K 빼기 1 할 건데, 그러면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가 뭡니까 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부동반이 바뀌어서 K가 0보다 작아요. 얘가 0이 될 때 K 값이 0일 때겠죠. 중근을 가져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했더니 0보다 커질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근을 갖도록 하는 것 중에 K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 누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판별식으로 그냥 바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러면 식이 막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결국 다뤄야 되는 건 x제곱 x가 있는 요 항에서 x 앞에 있는 요 1창의 개수가 지금 짝수인 상황이니까 B-는 얼마입니까? 얘를 2로 나눈 거 A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판별식을 이용할 건데, 그 판별식은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거 A의 제곱 빼기 최고창의 개수 1이잖아요. 상수항, 상수항이 뭐가 상수항입니까?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 모두가 상수항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상수항인 건가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 이제 A제곱 플러스 KA 마이너스 2K 플러스 AB가 전체가 이렇게 와서 빼줘야죠. 자, 이걸 계산했더니 얼마입니까 하니까 A제곱 빼기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의 KA 플러스의 2K 마이너스의 B.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근데 얘가 중근을 분명히 갖는다고 했었으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0이 됩니다 이 말인 건가요? 맞죠? 0이 되는데 누구에 상관없이? k 값에 상관없이. 그럼 어떤 특정한 문자의 값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함등식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누구에 관한 함등식이라는 겁니까? k에 관한 함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관해서 정리해 식을? k에 관해서 정리해요. 그럼 k 앞에 2가 있고 k 앞에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얘는 2-a 곱하기 k 빼기 b는 0이라고 하는 이 등식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 그러려면 얘도 0이 돼야 돼, 얘도 0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면 되고 b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겠죠. 그래서 등장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 자체가 어떤 2차식이 있는데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요거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이죠. 이걸 곱하기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곱으로 표현해가지고 네가 뭘 찾는다면 0이 되는 걸 찾는다면 얘는 중근인 셈인 건 거죠.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걸 찾는 건 아니지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 말은 너한테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아 얘가 그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0이 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근으로 치면 중근이 나오는 상황과 똑같은 셈이지 이렇게 얘기한 건 거야. 그래서 방정식도 아닌데 우리가 방정식 아닌 거에서 근을 찾을 일도 없고 근을 찾을 일도 없는 놈한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담키도 안 한 얘기지만 그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말을 얘가 만약 방정식이었다면 그놈한테 구한 근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 놈은 방정식에서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중근을 갖는 형태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썼을 때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그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판별식이 되는 부분이 0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너는 방정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판별식 부분이 바뀔 건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을 네가 써놓고 판단해도 되겠네? 네 알겠죠? 그래서 k 플러스의 1의 전체 제곱 쌤 여기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일 거니까 부호 상관없죠? 빼기 4 곱하기 AC 할 때 제발 x 전체가 상수항이야. 여기 마이너스 2만 갖다 쓰지 말고 전체가 x가 안 곱해져 있는 전체가 상수항이라고 여기 k제곱 플러스의 2k 빼기 2 한 게 0이 돼야겠죠. 따라서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8 한 게 0이 되는 요 k에 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건 거죠. 그죠? 자 그랬더니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의 6k 플러스의 8은 0 이렇게 됐는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곱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뭐랑 같다고 그랬어? 마이너스의 최고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랑 똑같아진다고 그랬죠? 이건 네가 열심히 인수분해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해가지고 구해놓고 두 근을 합하면 어차피 그 두 근의 합은 뭐랑 같을 거야? 마이너스의 3분의 6과 같아질 거야. 그죠? 그래서 k를 구해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든 이 상태에서 모든 k 값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6이 되겠네 해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얘가 분명히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게 실수인지는 확인해야 돼요. 실수입니까? 실수겠죠. 얘는 무조건. 지금 왜 방금 전에 무조건이라는 말을 판단도 안 해보고 했냐면 얘한테서 생기는 근이라고 하는 게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 얘나 뭐 해야 돼? 판별식을 알아봐야 돼. 판별식 4분의 d는 지금 4분의 d가 뭐죠? 짝수 공식 이용할 거야. 얼마로 나누죠? 2로 나눌 거야. 얼마? 3. 3의 제곱 빼기 최고차항의 개수 3 곱하기 그 다음에 상수항 하게 될 건데 이건 봐봐. 상수항이 뭐야? 지금 음수죠. 상수항이 음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 판별식 알아볼 생각도 없었어. 왜? 얘가 딱 음수가 되는 순간 이 뒷부분이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제곱한 거 양수일 거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에 AC 하면서 여기 상수항이 음수라면 얘가 양수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보다 커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의 뭐 3x 플러스의 뭐 마이너스의 뭐 16 이런 게 있어. 판별식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게 상수항 음수잖아요. 그죠? 그럼 b제곱 빼기 4ac 할 때 지금 a는 양수인 상황이고 c는 음수인 상황이니까 전체는 양수가 되겠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상수항이 음수인 건 난 알아보지도 안 된다니까. 이건 뭐 실근 같겠네. 실근인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하면 되겠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 칠 예정인 사람들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중에 네가 모든 실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수가 아닌데도 내가 근거 계수의 관계만 쓰면서 그냥 촥 합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알겠죠? 이 문제도 여기가 마이너스 8이 아니라 봐봐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8이었잖아. 플러스 8이었으면 얘는 어떻게 돼?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빼기 a-는 38, 24 0보다 작죠? 그죠? 그럼 얘는 허근 두 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실근이 존재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하면 그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k 값을 합만 구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의 3분의 6 해서 마이너스 2 답을 마이너스 2라고 딱 적은 건 거야. 그럼 틀린 건 거죠. 그죠? 그래서 너는 주의해야 된다. 항상 실수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 합을 구하십시오 할 때 어떤 식의 값의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놈이 2차 식이면 내가 뭘 봐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만 이용해서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왜 근을 막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한다든가 근의 공식을 쓴다든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딱 얘기한 세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분의 5가 되겠죠? 자, 알파 베타는요 했더니 a분의 c 하는 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그 다음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입니까 하면 이 식을 외워놨다가 절대값 a분의 루트 2의 b제곱 빼기 4ac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전체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게 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한 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 값에 근호치한 거를 구하면 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는 편이 훨씬 더 많다.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니까? 9분의 5, 25 마이너스 2의 4알파 베타에 했더니 플러스 2의 3분의 4, 4, 16 한 거에 루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9분의 25 플러스 2 3, 6, 18, 48 한 거에 루트하는 거예요. 얼마죠? 3분의 루트에 얼마입니까? 60, 70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쓴 거랑 같은지 봅시다. 지금 그냥 저는 외워서 하면 안 돼요. 3분의 b제곱 5, 25 마이너스에 4ac 했더니 얼마? 3, 4, 12에다가 플러스에 48 하고 어차피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외운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것만 물어볼 일이 잘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쌤이. 요것만 물어볼 일이 잘 없어서 아무튼 우리가 외우면 뭐 나쁘지는 않죠. 그죠? 더 금방 구할 테니까 넘어갈게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떤 식이 있을 때 연습장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건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완성하는 게 2차 방정식 을 구하여라. 해놨는데 1번 상황이 이건 뭔가요? 최고차항이 개수가 A입니다. 그리고 두 근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인 건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뭔데? 인수분해하는 건데 1차식 두 개 곱하기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x자리에 알파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식 중에 제일 편한 식이 뭐냐면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내가 알파를 빼놓으면 되지 뭐. 그럼 알파 들어가면 0이 되지.
x 자리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된다는 건 거야. 그러면 얘가 x 빼기 베타가 되면 0이 되지 뭐.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a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지. 나중에 ax의 제곱 될 거니까. 근데 이거 방정식이었잖아. 방정식 쓰라고 그랬는데 이 식만 딱 써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하고 끝내 막. 방정식은 당연히 등호가 있는 식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건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이걸 전개한 형태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 뒤에 것만 먼저 풀어보면은 뭐가 돼야 돼요? xx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a 베타 x인 거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얘는 보자마자 너는 다음번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뭐를? ax의 제곱 마이너스에 또 a가 곱해지면서 a 곱하기 알파 플러스의 베타의 x 그 다음에 a 곱하기 알파 베타는 0 최고차항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두수 2, 3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1 x-에 2, x-3은 0을 식으로 갖는 거 이거 초보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거 ax의 제곱 빼기 두근의 합 그죠? 두근의 합 2 더하기 3이 여기 올 거고 두근의 곱 2 곱하기 3이 여기 올 거고 그죠? 을 거쳐가지고 다음번에는 이 정도의 문제는 그래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더하기 곱 0 이렇게 되겠지. x제곱의 개수가 6인 거 그러면 6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을 합한 거 3분의 4x 더하기 두근의 곱 3분의 1 한 개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얼마? 6x의 제곱 마이너스의 8x 플러스의 2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얘도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의 2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한 거에 두근의 합 2x 플러스 두근의 곱 그럼 1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의 1 한 거는 0 하고 다시 풀어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 4x 플러스 2는 0인 식이네. 개수가 2분의 1 x제곱에 빼기 두근의 합 4x 두근의 곱하면 4 더하기 1 될 거니까 5 그죠? 는 0 그래서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5는 0이겠네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알겠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하면 이미 너는 알파 플러스의 베타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4이고 알파 베타가 2이고 이런 걸 하려고 얘가 시작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에 앞서서 쌤이 왜 고등 과정에서 1단원, 2단원, 3단원이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너네한테 그렇게 많이 시켰냐면 이런 식 보자마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런 걸 보면 더한 거는 뭐인 게 바로 떠올라야 되고 통분하면서 알파 플러스의 베타 곱한 거는 당연히 뭐가 될 거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요. 그죠? 이렇게 식이 떠오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1 곱하기 그럼 x제곱의 두근의 합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가 여기 와야 되고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오면서 방정식이니까 0 이게 기본이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써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의 2x 알파 베타는 2였으니까 2분의 1은 0인 요 방정식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야. 근데 간혹 갑자기 여기서 우리 진우 갑자기 1을 곱합니다. 2x의 제곱 플러스의 4x 플러스의 1은 0.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왜 곱했어 1을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2분의 1이라서 2 곱했는데 뭐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똑같지. 얘는 개수가 2고 얘는 개수가 1인데 선생님 근데요? 아니 얘가 개수가 1인 걸 찾으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네가 마음대로 바꿔놓으면 안 되지. 이건 개수가 2인 놈이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요구해 주는 대로 개수를 맞춰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지? 나는 그냥 인수분해는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해봐 하면 곱해서 1이 되는 것 중에 엇갈려 곱해가지고 얘 두 개 합한 게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지금. 다시요. 여기 알파 베타가 뭐 A, B가 있다고 치면
곱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 중에 1이 되는 것 중에 더해가지고 4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생각은 곱해서 1이 되는 거 뭐 있어요? 곱해서 1이 되는 거 1하고 1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로 정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정수가. 두 번째로 야 조금 더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너네가 뭐라고 하냐면 2랑 2분의 1요. 그죠? 그럼 뭡니까 그걸?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 단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나 곱한 거가 1이 되는 걸 생각해봐 할 때 루트 2랑 루트 2분의 1요 이런 애들 이상한 애들이야. 맞지? 그런 생각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루트 3 빼기 얼마? 루트 3 빼기 뭐에다가 루트 2에다가 루트 3 더하기 루트 2 하면 되는데요. 이런 생각 잘 안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곱해서 1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4가 되는 걸 찾는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우리는 택해가지고 지금껏 배우고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숫자들은 인수분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표현해 왔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러나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못 박는 건가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식을 복잡하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만들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원래 우리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하면 오히려 얘가 0이 되는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 이렇게 해를 구해냈는데 거꾸로 하는 거지. 뭐를? x가 얼마인지를 찾아놓고 x가 얼마인지를 찾아놓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고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인수분해 말고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을 거니까 근을 찾으면 어떻게?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이용할 거예요. 뭐분의? a분의 1이니까 안 쓸 거고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의 제곱 빼기 ac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네가 이렇게 쓴다는 거야. x 빼기 얘 하나 그럼 플러스 얘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그 다음 x 빼기 얘 하나 플러스 얘 플러스 루트 3 하나 이렇게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근데 복소수 범위라고 했는데요. 아니 복소수가 뭔데? 복소수에는 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는 건 거고 실수에는 뭐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는 건 거니까 너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리수가 등장하게끔 인수분해 해놓은 건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요 놈은요 똑같이 그냥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면 뭐부터 바로 구한다고? 근부터 바로 구해버린다고.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ac 했더니 이번에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3인 거니까 3i야. 그런 다음에 얘 인수분해를 x 빼기 1 빼기 루트 3i 하나 x 빼기 1 플러스 루트 3i 하나 이렇게 쓰면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했다는 뜻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아까 그 문제처럼 아까 내가 시간 지나면 있는다는 문제 뭐였어? 중근을 갖는데 k값에 상관없이 k값에 상관없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기 위한 판별식 d는 0입니다 라고 썼더니 거기에 k에 관한 식이 나왔는데 그거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거 너네가 치치히 빨리 읽고요. 두 번째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알겠죠? 근을 찾아서 거꾸로 인수분해 형태로 써준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어요. 너네는 또 이렇게 써보세요.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볼 거야. 2a분의 b 더하기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막 쓰면서 봤었잖아. 그냥 이렇게 귀찮으니까 판별식 d 이렇게 표현하고 귀찮아서 나머지 한 근은 누가 됩니까 했더니 이것 또는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b제곱 빼기 4ac 말하는 겁니다. 저 그럼 이 식은 항상
이 부분은 서로 같고 이 부분은 부호만 한 개 차이가 나는 건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1이 있고 루트 2가 있으면 1이 있고 루트 2가 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2겠지? 루트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만 있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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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얘가 1 플러스 루트 2고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2 루트 2라 가지고 요거 두 개 더했더니 1 플러스 루트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에이 선생님 그러려면 얘가 막 루트 같은 게 막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얘가 막 루트 같은 게 있던가. 그렇긴 하지. 근데 네가 여기 A나 B에 루트가 오면 안 되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네가 나한테. 맞죠? 그래서 여기 A와 여기 B와 여기 C 개수 자리에 어떤 수까지 올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금 전에 여기 했던 말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어야 합니다 라든가 1 플러스의 2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1 마이너스의 2i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때로는 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에 따라 가지고 A, B, C 자리에 어떤 수들이 올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결론을 지으려면 이 A, B, C 요런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돼? 근호가 포함된 수가 올 수 없는 숫자의 범위여야 돼. 그게 뭔데요? 유리수일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가 유리수일 때 이런 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너는 한 근이 얘면 나머지 한 근이 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또 한 근이 1 플러스의 2i야 라고 할 때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2i입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저 A, B, C 자리에 저 i 같은 거 복소수 같은 게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숫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 줘야 되냐면 저 A, B, C 자리에는 실수만 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는요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하면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허수가 등장했네. 그럼 여기 A하고 B하고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를 먼저 보러 가야 되는 거야. 여기 갔더니 실수 A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다? 1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의 i가 되겠네 라고 결론 지으면 된다고요. 그럼 너는 두 근을 이미 알고 있어. 2 플러스 i도 하나 2 마이너스 i도 하나 두 근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개수 같은 거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돼요? 두 근을 합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a분에 비한 거 마이너스 a요. 두 근을 곱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했더니 최고차이 개수분의 상수함한 거요. b 이렇게 바로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학교 시험으로 가면 이 정도 나오면 너네가 당연히 고등학생이면 이거 다 풀지. 그래서 오히려 ABC가 유리수입니다. ABC가 실수입니다. 이런 조건이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요.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집어넣고 풀어야 돼요. 없으면. 왜? 나머지 한 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럼 집어넣고 푼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2 플러스 i를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제곱하면 얼마인데? 제곱하면 2의 제곱 4 i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3 플러스의 4i 더하기 a 곱하기 2 플러스의 i 플러스의 b는 0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로 i가 있는 것과 i가 없는 걸로 나눠가지고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이러면서 풀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그러면 1번, 2번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거고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여기까지를 너는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네가 나중에 못 풀 문제는 이런 문제일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초 단계 그다음에 쌤이 뭐 라이트 센 하 같은 걸 주면 그냥 이런 문제만 나와. 그렇지만 중단계, 중상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 당연히 풀 수 없는 게 문제로 나와서 넌 못 푸는 건 거야. 맞죠?
그래서 고등 과정은 할 게 많아요. 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문제들 내가 성격하기도 바쁜데 이런 문제들이 근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를 벗어나는 것들이 학교 시험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빨리 습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돼. 지금 바쁘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셔야 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어디부터 눈이 가야 돼? 1 플러스 루트 2 무리수가 등장했으니까 A, B, C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는가를 보러 가야 돼. 바로 여기 있죠? 그럼 나머지 한 개는 누가 되는 겁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런 다음에 두근의 합은 얼마니까? 2니까 A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얼마니까?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통해서 개수를 바로 탁탁 찾아낸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1 플러스 I? 그럼 실수인가? 실수래. 1 마이너스 I. 두근을 합한 거 2, 두근을 곱한 거 2.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2 이렇게 바로 찾는 건 거지. 알겠죠? 두근의 합이 뭐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한 거하고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얼마니까 A분의 A한 거니까 B. 선생님 두근의 곱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A BI 곱하기 그래서 선생님 이게 연계되는 건 거야. 각 단계에서 선생님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A제곱이요.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B제곱 켤레 곱한 거 정도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할 때도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건 거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B가 2가 되겠네. 이렇게 누군가가 직접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하나 계산할 때만 해도 2초, 3초는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내가 뭔가 한 개 계산하는데 남보다 2초, 3초 더 걸려. 근데 그 계산이 내가 한 문제 푸는데 5번, 6번 나와. 그럼 한 15초 정도 더 걸려. 근데 10문제를 풀어요? 그럼 150초 정도 되는 건 거지. 20문제 풀어? 300초가 돼요. 그럼 300초면 얼만데? 요거 5분이 흘러가는 건 거야. 그래서 너는 수학 잘하는 애가 다 푸는 동안에 너는 한 문제가 부족한 거야. 한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 문제 맨 마지막 문제 못 풀면 그거 한 10점, 11점 막 이래. 그럼 너 그 문제 빼고 만약에 풀었으면 네가 푼 문제 다 맞춰도 너는 100점이 안 되는 시험지 가지고 90점도 안 되는 시험지 풀고 있는 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아주 잘 풀게 만들어놔야 속도도 나고